수억 명이 사용했던 인터넷 전화의 원조가 있습니다. 스카이프. 혹시 스카이프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22년 만에 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참 인터넷 전화의 역사도 재미있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카이프 써보셨어요? 저는 스카이프는 안 써보고 MSN 메신저를 많이 썼어요. 그 이후에. 네. 이게 인터넷 전화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070 번호 띄고 전화 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일반 전화와의 차이인데요. 네. 이제 뭐 지역번호 대신에 070 달고 오는 거죠. 유선 전화는 뭐 02라든지 03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역이 붙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전화 말씀하신 대로 그 유명한 070이 붙습니다. 이제 유선 전화는 전용 전화선이 필요한데요. 인터넷 전화는 와이파이나 뭐 LTE 같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돼가지고요. 또 이제 장비나 전화기가 꼭 없어도 되고 스마트폰이나 앱 기반으로 돌아가면 되고 시외 요금도 없고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7658님이 다이얼 패드가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장난 아니었죠. 다이얼 패드 또 스카이프도 그렇고. 그 일반 유선 전화 쓰시는 분들 많이 집 전화 줄었잖아요. 네네. 인터넷 전화는 어떨까요? 인터넷 전화도 뭐 많이 줄었다면 많이 줄었고 적게 줄었다면 적게 줄었고 그런데요. 이게 네. 추세를 보면 사실 모바일이 아닌 전화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유선 전화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전국의 1천만 회선 붕괴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인터넷 전화 회선 수도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인데요. 이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음성 통화 서비스가 또 이제 점유율을 크게 빼앗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전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고 사무실 옮길 때 인터넷 전화는 랜선만 꽂으면 그대로 또 사용 가능하니까 유지 관리가 간편해서요. 이제 업무 자리 배치만 이동해도 이제 전화 랜선 이동하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편리함이 있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집 전화는 사실상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스카이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스카이프가 영상 통화가 가능한 인터넷 전화 이래서 되게 열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나 네. 아니면 줌 네. 이런 화상 미팅, 대면 전화 이런 네. 거에서 어떻게 보면 선배격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스카이프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화상 통화 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의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셔서 이제 뭐 가족들이랑 얘기를 할 때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만 화소도 되지 않는 카메라 가지고 네. PC에 꽂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그 용도가요. 원격 결혼식 용도로 많이. 원격 결혼식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달에 스카이프는 아니지만 원격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당시에 사람들 많이 못 모일 때도 그런 식으로 좀 한 적이 있죠. 결혼식 장면을 어디에다 이제 생중계하듯이 지인들에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말로 못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머니까. 정말로 너무 멀기도 하고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증인의 또 선서도 듣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해주는 그런 혼인 게 신고하기 많이. 전에도. 네네. 그래요.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2011년에 이제 미주 한인 커플이 네.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결혼을 한 어떤 에피소드가 국내 기사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났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객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커플이. 신랑 신부가 떨어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랑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 당일에 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예배당에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신랑은 병실에서 이제 신부는 예배당에서 하객들과 함께 화상 통화로 참석을 했는데. 그런 신랑 입장했을 때 화면을 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이주 노동이 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원격으로 결혼식을 하는 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에피소드가 있었죠. 근데 그 스카이프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종료된 맞아요. 거죠? 됐습니다. 5월 5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근데 뭐 스카이프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접하게 된 화상통화 툴들에 비해서 현대화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있었으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성장을 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했고 좀 오래된 느낌, 이제 추억의 어떤 화상통화 느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옛날에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아직 있나? 1990년대 이전 서비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2003년에 에스토니아에서 인터넷 전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그 당시 굉장한 혁신 서비스였죠. 한때 이제 이용자가 3억 명을 넘었었고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는데 아하.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음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스카이프 외에 다른 거고요. 이제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중심으로 온라인 협업 돕는 생산성 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스카이프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어필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윈도우 보면 네.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으로 스카이프가 깔려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좀 아이콘만 봤던 하지만 제대로 써보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은 있네요. 근데 스카이프만 해도 22년의 네. 역사이고 인터넷 전화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꽤. 그렇죠. 인터넷 전화 뭐 우리나라는 스카이프 처음 들어왔을 때가 포털 다음하고 제휴맺고 이제 2005년 서비스 개시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바로 이제 그 서비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굉장히 빨리 깔렸어요. 네. 그래서 1200만 명 이제 초기에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인터넷 전화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됐었고요. 정부가 그 당시에 제도권 안으로 데려왔던 반응도 무척 신속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하고 품질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됐었고요. 그 당시 또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게 솔직히 시외 요금하고 국제 전화 요금이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2004년 맞아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선 전화를 걸면 분당 500원 했었습니다. 1분에 500원. 네, 근데 지금 500원도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 500원은 진짜 비쌌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또 정액제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콜센터들이 인터넷 쇼핑몰 발달이랑 함께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필요한 서비스였죠.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다른 메신저의 음성 통화 서비스로 사실은 이제 이어진 겁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화요금 매월 얼마 나오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집안에 누가 어디 누구랑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화요금 폭탄 나오고 전화 빨리 끊어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무료 전화, 네, 인터넷 네. 전화 나오니까 혁신적이었던 거고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지 않아서 음질이 막 좀 안 좋고 네. 자주 끊기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음질하고 품질이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이프로 면접을 보다가 이제 튕긴다고 하죠. 지금은 이 말을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튕겨 나갔다. 옛날에 튕긴다 이 말이. 이제 면접을 보다가 튕겨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좀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이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로봇이랑 통화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 고음질 통화는 스카이프에서도 좀 유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동시 여러 명 접속도 유료였고요. 또 한쪽이 일반 유선 전화여도 분당 과금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혜진 님이 저희 집은 일반 전화를 사용해요. 정전이 됐을 때 인터넷 다 끊겨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집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유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상관없이 통신이 되니까요. 근데 또 인터넷 전화는 전기 끊기면 안 되고. 네. 어유 그런 또 장단점이 있네요. 예전에 PC 통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네네.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도 네. 전화선을 이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쓰고 있으면은 전화 못 쓰고 누가 집에서 전화 쓰려고 전화기 딱 들면 PC 통신 끊기고. 그러니까 엄마 전화기 들지 말라니까. 인터넷 전화도 비슷했습니까? 인터넷 전화는 사실 좀 기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 받고 있을 때 일반 전화, 그러니까 유선 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전화가 오면요 잠시 끊겨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당황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운영 체제가 통신망 통화를 우선 처리를 합니다. 우선 처리를 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쓰는 인터넷 전화. 네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쓰는 인터넷 전화도 이제 그냥 010 다른 이제 그 통신망 일반 쓰는 전화가 오면 일반 전화가 오면 끊깁니다.
일반 전화 우선 이런 네, 식으로요? 우선 처리가 됩니다. 근데 PC에서 앱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영향이 없고요. 그런데 블루투스를 쓰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든 PC든 자동으로 전화 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에피소드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간지 모르고 하던 대화 계속 하다가 사람이 바뀌었는데 네, 통화 네. 상대방이 바뀌었어. 맞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쓰고 계시면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집 전화나 다른 인터넷 전화기는 두 통화가 별개로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기마다 좀 다른 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 전화는 요즘에는 국번이 070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온 게 2005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게 마치 지금 뭐 구글세 같은 얘기 나오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처럼 기존의 어떤 통신법상 그런 모델로 과세하기가 힘든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통신법상 전화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자인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또 이 서비스 자체에 크게 반발하고 해서 정부하고 업계가 인터넷 전화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논쟁을 하다가 2005년에 공식적인 전화 서비스로 인정을 하고 기존 유선 전화와 혼동되지 않게 이제 국번으로 070을 부여를 한 거죠. 아예 새로운 네. 번호로. 네, 그래서 이때 제도권 통신망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070이 부여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전화는 070이 됐습니다. 그런데 2563님 인터넷 전화는 광고 전화가 너무 많아서 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고 6950님도 070 전화 오면 안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통신사 보면은 아예 일반 전화번호처럼 네. 02에 몇몇몇 이렇게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스팸 전화 시달리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때 이제 기술적 한계하고 제도적 허점을 범죄자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 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전화는 실제 주소지 확인 없이 인터넷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무허가 사업자나 유령 업체도 개통이 가능했었거든요. 서버와 IP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의 콜센터에서 우리나라 번호인 척 위장 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근데 요새는 좀 이제 그 규제가 좀 많이 엄격해지고 해가지고 나아졌는데 그리고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실명 인증 시스템이 미비해가지고요.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전화의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범죄는 아니지만 편리함 때문에 진짜 회사들 특히 좀 홍보하고 마케팅 대행하시는 회사들이 인터넷 전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이 범죄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 이제 이 콜로 영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070은 그냥 이제 광고 번호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반 기업에서도 이 070 번호를 쓰는 걸 좀 기피하죠. 네, 왜냐하면 네, 네. 자기네 업무상 전화인데 상대방이 안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꼭 어떤 범죄 조직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도를 지나치니까. 네, 텔레마케팅이 그렇죠. 좀 그렇게 됐으니까요. 또 인터넷을 쓰는 전화면 특히 기술이 좀 모자랐던 초창기에는 보안 측면에서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취약점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초기에는 왜 우리 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용량이 너무 크니까 그대로 보내지 않고 또 압축하거나 암호화하거나 해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이 인터넷 통화가 암호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음성이 실시간 도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해놨다가 녹음을 이제 땄다가 틀면 바로 틀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정보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들리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PC에서 외부로 로그인을 할 때 보안이 좀 취약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포털에서 쓰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정이 해킹당해서 스팸 전화가 굉장히 좀 대량 발생을 했었고요. 피해자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 계정이 해킹돼가지고 해외 전화로 스팸이 대량 발생해서 요금이 한 750만 원 정도 나온 일이 있었어요. 와. 원래는 이제 유선 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바꿔가지고 요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그래서 굉장히 잘 우리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킹당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래서 다시 좀 유선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요. 도용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이때가 근데 좀 국내 인터넷 전화 가입자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한 1천만 명 정도 됐을 때인데 네. 너무 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바로 하락세로 접어든 거죠. 도청이 가능해서 공공기관하고 기업은 도입을 이때부터 좀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 때 새로운 기술, 네. 뭐 다이얼 패드 이런 거 그 열풍이 불면서 네. 주가는 뭐 수백 배 폭등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인터넷 전화는 스카이프나 외국산 서비스에 비해서 많이 또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존재 자체가 조금 이제 잊혀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스카이프 나오고 나서 포털에서 나온 인터넷 전화가 요금도 훨씬 저렴하고 또 인기도 초반에는 좀 있었었어요. 근데 스카이프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두 PC 기반이었어요. 유일하게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면서 네. 이른바 헤드셋이라고 하는 네네. 마이크 달린 헤드폰을 끼고 있어야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외향적이었어서 네. 굳이 PC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집에 그런 헤드셋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인터넷 인프라 한계도 사용자 만족도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뭐 전성기 때는 사실 전 세계 국제전화 8% 정도 스카이프 통화였으니까 우리나라 서비스가 좀 여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랬네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카카오톡으로 음성 혹은 페이스톡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또 그 전문 앱들도 있고 아이폰에서는 또 아이폰끼리도 지원이 되고 네. 앞으로 이 인터넷 전화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인터넷 전화는 해당 앱 사용자들끼리만 수발신이 가능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전화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약간 좀 끼리끼리에 그렇죠. 가까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통신망 이야기를 조금 했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통신 서비스 자체가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앱 서비스로 완전히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점점 더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070과 상관없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B2B는 지금보다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원격 근무가 좀 보편화되는 중이고 지금 인터넷 전화 기능 포함한 메신저 솔루션들, 그러니까 협업 툴들이 굉장히 또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AI 서비스가 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이미 결합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감정 분석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에서는 좀 더 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70 이미지하고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규제도 사실 좀 이제 낡은 면이 있어서 한번 정리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세계적으로 또 같이 경쟁을 하는 네. 산업이니까요.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